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이 어제 발표한 이른바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았는데요.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선을 긋는 등 역풍도 불고 있는데 쿠팡 측은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갑자기 유출자를 특정해 직접 진술서를 확보했다며 자료를 냈습니다. 이 수사 대상인 쿠팡이 따로 피의자와 접촉해 자백을 받아냈던 겁니다. 유출자는 내부 보안키를 이용해 3,300만 명의 고객 정보에 접근했고 이 중 약 3,000개의 계정 정보와 공동현관 출입번호 2,000여 개만 저장했다고 쿠팡 측에 진술했습니다. 유출자는 또 이슈가 커지자 불안감을 느껴 저장한 정보를 모두 삭제했으며 제3자 등 외부로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을 패싱하고 쿠팡이 기습 발표를 한 건데 쿠팡은 유출자와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절차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증거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공식 조사가 시작이 되면 쿠팡에서는 조사단에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거는 뭐 누가 봐도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또 앞서 반복됐던 쿠팡의 부적절한 대처 탓에 일방적인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쿠팡이 최초에 발표할 때도 4,000명 정도의 개인정보 유출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후 일주일 후에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된 걸로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에 쿠팡의 일방적인 발표를 그대로 믿기만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쿠팡 측은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 지시에 따라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으며 유출 고객 정보에 대한 중요한 사실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쿠팡이 유출자와 대면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은폐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 한 정황은 없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조치 과정에 위법 사항이 없었다며 은폐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자진의 월북을 시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2년이 지난 시점 정권이 바뀌자 월북몰이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가 기밀 등의 이유로 3년 가까이 비공개 심리가 이뤄진 끝에 1심 법원이 내린 결론은 전원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사태 대응과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위법한 지시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식 체계를 거친 과정이 대부분 문서로 남아있고 사실과 다른 결론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정황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사고 원인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명확히 했고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월북 가능성이 있다는 당국의 판단이 섣불렀다는 비판을 가할 수는 있지만 당시 파악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내린 결론인 만큼 사건 은폐 의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잘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를 형사법정으로 가져오는 것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 국정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개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씨 유족 측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결과는 오늘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회색 패딩 점퍼를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황하나 씨.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한 황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하셨습니까?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황 씨는 그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습니다.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경찰은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소재 파악을 위한 청색 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자 황 씨는 태국을 떠나 캄보디아에서 지내왔습니다. 캄보디아 이민청 확인 결과 입국 기록이 없어 미입국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황 씨의 변호사는 지난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찰은 체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황 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지난 24일 프놈펜 태초 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황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황 씨가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위와 마약 취득 경로 등 자세한 범죄 사실과 황 씨가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출항에 나선 어선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나 급증했는데요. 행정당국의 단속에 앞서 출항에 나서는 어선 스스로 화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고이훈 기자입니다. 시퍼런 바다 위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선은 이미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고 끊임없이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송정 앞바다에 조업을 나간 55톤급 외꾸리 저인망 어선에서 불이 난 건 지난 23일 오전 7시 50분쯤. 기관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이 인근에 있는 민간 선박을 지휘해 어선에 타고 있던 순선원 8명 모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부산 영도 해상에선 조업을 나간 42톤급 외꾸리 저인망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선원 6명 전원이 구조되게 됐습니다. 해경과 민간 어선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겨울철 어선 화재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겨울철 화재 폭발 사고는 지난 10년 동안 감소하다 최근 반등해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겨울철 화재 폭발 사고는 총 40건이 발생했는데 전년 22척과 비교해 8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인명피해 발생률을 살펴봐도 겨울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 폭발 사고 선박 10척 중 7척은 어선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겨울철 난방용 전열기 관리가 필요하고 배전반 또는 배터리 누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관실에 가연성 물질이 방치되지 않도록 선박 종사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겨울철 어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행정당국의 점검에 앞서 어민 스스로 사전점검 등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고희규입니다.